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 진세의 지음 시소 출판사. 평온함이 나를 채울 때까지 마음을 봅니다. 본인을 아들만 셋인 대한민국 아줌마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는 진세희 작가님은요, 직업은 약사이시지만 물질을 다루는 이과적인 마인드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관한 탐구에 더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걸까?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늘 이런 의문들을 품고 살고 계셨는데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던 어느 날 새 아이를 태우고 운전해서 가던 중에 그 자리에서 폐차될 만큼 심한 교통사고를 겪게 되셨는데, 한순간에 사라져 없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부터 이제 자신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내가 언제든지 이 다음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머리가 아닌 몸으로 직접 깨닫게 되신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인식하는 이 현실의 실체는 무엇인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관찰 일기를 쓰고 또 명상을 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록들을 모아서 이 책으로 내게 되셨는데요. 당장 눈앞의 일상 때문에 본질적인 질문을 안고서도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속 미루고만 있는 분들께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출간한 다음에 마음공부 관련 유튜브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글귀가 소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여행을 하면서 우리 함께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롤로그. 살다 보면 기존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이대로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거구나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늘 하던 대로 살아내던 일상의 관성에 더 이상 삶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이 외부의 어떤 강한 물리적인 충격으로 오든 내부의 끊임없는 목소리로 다가오든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러한 순간을 한 번쯤은 꼭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단단한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삶이 송두린 채 휘청거리는 걸 느끼는 순간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모습의 나인 걸까? 나는 지금 여기서 도대체 무얼 하는 걸까?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내 안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 솟아오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며 하루하루 내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어느 날 아이 셋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차가 그 자리에서 폐차될 정도의 큰 사고를 겪은 후 죽음이 먼 곳의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옆에서 가까이 동행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명 나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올 거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늘 지금이 아닌 언젠가는 이라고 미래의 일로만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분명 지금 나의 일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의 나는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 그동안 내 안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나라는 캐릭터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일까? 이게 진짜 내 모습의 다인 걸까? 이렇게 내가 맡은 이 역할을 꼭두가시처럼 연기하다가 죽는 게 삶의 전부인 것일까?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이름도 내가 아니고 내 직업이나 역할도 내가 아닌 것은 분명 알겠는데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들을 모른 척 내게 주어진 배역을 태연히 연기하며 하루하루 보낼 수도 있지만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라 내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현실이라는 장막 너머의 세계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내 안의 질문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삶에서 그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고 얻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꿈에 불과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연기하듯 너무나 뻔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든 지금 이 호흡이 나의 마지막 호흡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그동안 덮어두었던 숙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절실한 심정으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인식하는 이 현실의 실체는 무엇인지 치열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내 안을 바라보며 관찰 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고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알아차림과 깨어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연습을 할수록 삶의 대부분을 잠든 채로 무의식의 프로그램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단단한 실체라고 여겨지는 현실 세계가 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파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가 죽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를 제외한 세상이 이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존재함과 동시에 세상이 펼쳐지고 내가 죽는 순간 세상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 나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원론의 사고방식에서 자란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고 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도 변함없이 세상은 돌아가고 내 가족과 타인들이 나 없는 현실에서 그대로 살아갈 거라고,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의심하는 것조차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은 나와 분리되어 따로 떨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내가 존재할 때 내 의식 안에서 상영되는 나만의 영화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이 세상도 우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존재하기에 지금 이대로의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절대적인 관찰자이고 이 세상은 온전히 나에 의해서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이미 고정된 거대한 세상에 무력한 희생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삶의 모든 일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미 조건 지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조금만 깨어서 찬찬히 바라보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든 채로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미처 의문을 가질 사이도 없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삶의 트레드밀을 위해서 내려오는 길은 밖으로만 향해 있는 나의 눈을 내 안으로 돌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일상을 쫓느라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안고서도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속 미루고만 있는 당신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프롤로그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고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목만 들어보아도 정말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1장, 매 순간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2장, 오직 우리의 마음이 좋고 나쁨을 만듭니다. 3장,
우리는 각자가 완벽한 우주입니다. 4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세요. 5장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6장 우리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1장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1장 매 순간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한치의 예외도 없이 나를 위한 완벽한 일이고 나에게는 꼭 일어났어야 하는 일입니다. 비가 투둑투둑 온 세상이 촉촉하고 차분합니다. 이렇게 비가 살금살금 오는 날은 왜 이리도 예쁠까요? 빗방울 하나하나마다 온 세상의 소음들을 다 껴안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이런 날에는 그 고요함과 적막함으로 지구의 숨소리마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냄새를 가득 품고 있는 공기를 한가득 들이마시고 내보내고 또 들이마셨다가 내보내기를 반복합니다. 숨쉬는 일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온 우주도 나와 같이 호흡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내 안에 가두지 않고 내 것이라고 내가 했다고 내세우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나를 통해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한치의 예외도 없이 나를 위한 완벽한 일이고 나에게는 꼭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며 궁극으로는 내 영혼과 신이 날 위해 계획한 일임을 알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그 자체로 다 좋은 일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바닥을 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고 잃는다는 것은 비우고 더 새로운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차면 반드시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간다 느낄 때 두려움과 불안에 갇히기보다는 반드시 올라갈 것을 알기에 더 큰 도약에 대한 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는 상실에 대한 어둠에 머물지 않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채움이 있을 것에 대한 기쁨으로 나를 채웁니다. 삶은 이 자체로 한치의 어그러짐이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좋네, 저건 싫네. 감히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 치밀한 시실과 나실의 인과관계 속에서 신의 큰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필연이고 기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대답해주는 나의 우주가 참 좋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당시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축복하고 더 좋은 것이 오고 있나 보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좋은 거지. 이렇게 선언하고 받아들이면 어느샌가 나의 우주는 슬그머니 내 눈치 한번 보다가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줍니다. 그럴 때면 나는 나의 우주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늘 감탄합니다. 이런 일상의 기적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소소한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그저 당연이나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그 상황이나 사람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시간과 공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 다 치밀한 시실과 나실의 인과관계 속에서 신의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필연이고 기적입니다. 신의 개입 없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 따위는 없으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절대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창틀에 내려앉은 먼지 한 톨조차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고, 민들레 호씨 하나에도 어디 흠집을 데 하나 없이 그 안의 완벽한 균형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와 질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면 당연히 지금이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임을 알기에 내게로 오는 모든 것을 긍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 최상의 선으로 이루어짐을 압니다. 지극히 좁디 좁은 편협한 나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기에는 신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축복합니다. 내게로 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이 주는 모든 것을 판단,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보이는 것 너머에 더 새로운 변화와 생명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바람에 쓰러진 나무와 여기저기 부러진 나뭇가지들,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닌데도 땅 위로 쏟아져 내린 초록빛의 생생한 나뭇잎들과 밤, 도토리 등의 산 열매들이 태풍이 지나갔음을 말해줍니다. 그 요란하던 태풍이 지나간 후에 이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참으로 생뚱맞고 능청스러워 얄밉기까지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숨죽이게 만들고 그 난리를 부리고서는 정작 본인은 아무 일 없는 듯 떠나버리고 결국은 남아있는 생명들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떠안고 다시 시작합니다. 파괴와 창조는 늘 한 세트로 다니는 거라 의례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대자연의 무심함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너무나 공평하게 모든 것을 한바탕 휘젓고 지나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휩쓸고 간 후의 세상은 확실히 더욱더 성숙해지고 깊어짐을 느낍니다. 어려움이나 고통 없이는 결코 깊이라는 걸 가질 수 없는 삶의 법칙이 자연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됨을 봅니다. 어쩜 우리의 삶과 이리도 똑같은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우리네 육신의 생성 소멸과 같고 성숙과 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태풍이라는 걸 거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껏 몇 번의 크고 작은 태풍을 겪었나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몇 번의 태풍이 남아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코앞 밖에 볼 수 없는 나의 시야로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큰 그림을 결코 다 볼 수는 없지만 내 삶에 오는 모든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일들임을 나는 압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태풍도 없으며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보이는 것 너머에 더 새로운 변화와 생명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태풍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알기에 나는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의 하늘은 왜 이리도 아름다울까요? 삶의 태풍을 잘 겪어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은은하고 깊은 아름다움이 이 하늘에서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하나 없고 내가 했다라고 내세울 것도 하나 없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 이 삶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둑한 산길을 오르며 가쁜 숨을 내쉬는데 호흡이 내 의지로 행하는 게 아닌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명 활동 중에서 내 의지로 온전히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끊임없는 호흡과 심장 박동으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며 체온을 유지하고 대사를 위해 여러 호르몬을 생성 분비하는 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중에서 내 생각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우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행하고 그 자체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은 내 의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닌 알 수 없는 커다란 힘에 의해 운용되는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몸을 통해 느껴지는 모든 오감, 몸을 통해 나가는 나의 행동들, 이 모든 것들 또한 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 몸을 통하여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 순간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상들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하나 없고 내가 했다고 내세울 것이 하나 없네요. 이 몸도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고 그저 신이 주신 대로 순간순간을 경험해서 살아내는 것뿐인데 무의 그리 상실에 두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죽음이 두렵고 미래를 걱정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집착으로 인해 생긴 것인데 애초에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얼 두려워하고 아쉬워할 수 있을까요? 내 것은 하나도 없음을,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 없음을 자각하고 또 자각합니다. 이 몸도 이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니 이 삶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야 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황급빛 태양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품어주네요. 태양은 어느 한 군데 빠짐없이 더하거나 덜함도 없이 골고루 그 빛을 온 세상에 내어줍니다. 그 빛을 스스로 가리고서는 나에게는 빛이 안 온다고 절망하는 것도 우리죠.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남보다 빛을 덜 준다고 불평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자연은 결코 절망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숲의 깊은 곳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도 꽃은 최선을 다해 꽃잎을 피워내고 고생해서 힘들게 피워낸 꽃일지라도 때가 되면 미련 없이 화사한 꽃잎들을 땅에 떨구고 새로운 변화에 기꺼이 자리를 내줍니다. 아래로 아래로 뻗어가는 나무의 뿌리는 자기 가는 길목에 돌이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을 멈추거나 그 돌을 뚫으려 저항하지 않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고요히 뿌리를 내리고 땅 위의 나무들은 누가 더 꽃을 빨리 화려하게 피우는지 혹은 누가 더 크고 아름다운지 결국 비교하거나 내기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을 충실히 표현할 뿐입니다. 자연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화롭고 부드럽습니다. 저항하지도 않고 뭘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보겠다는 애씀도 없이 신이 주신 리듬에 따라 묵묵히 자기 할 일들을 해낼 뿐입니다. 인간인 우리도 자연이기에 이와 한치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렇게 구분짓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함을 가릴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은 이미 이대로 완벽합니다.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더 낫고 못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신이 주신 내 모습,
내 상황이 감히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대로의 나는 신이 주신 가장 완벽한 나의 모습임을 받아들이고 판단, 분별 없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잠잠히 해내면 됩니다. 신이 주신 오늘 하루가 참 좋네요. 신이 날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았든 온전히 믿고 내맡깁니다. 완연한 가을날이네요. 달라진 공기의 냄새와 깊어진 하늘과 햇살의 분위기가 자연스레 가을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니 연두빛 새싹이 생각납니다. 싹이 돋아나는 걸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구나 싶어 삶의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꽃을 피워 화려하다 싶으면 이내 져버리고 잎이 한창 푸르다 싶으면 금세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쭉쭉 뻗는 싱싱하고 푸르른 젊은 시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금세 모든 게 마르고 앙상해지는 수령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사실에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슬퍼지네요. 아직 비움과 내려놓음을 한참 더 배우고 익혀야 하나 봅니다. 사람이 늙지 않고 나이 들어도 젊은 시절의 모습과 체력으로 그렇게 빳빳하고 빵빵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무슨 수로 비움과 내려놓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나라는 껍질 속에서 오만과 자만으로 똘똘 뭉쳐 그렇게 나라는 의식만 강하게 부여잡은 채 삶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육신의 쇠퇴를 겪게 함으로써 빵빵한 풍선에 바람이 빠져 말랑말랑해지듯 그렇게 서서히 부드럽게 배움과 내려놓음을 배울 수 있게 해준 신의 친절함에 감사합니다. 뭐든지 밖으로 향하는 어린 시절을 돌아 이젠 안으로 들어가 나 자신을 만나는 시기로 돌아서니 이 또한 고요한 설렘을 동반하네요. 밖에서 찾아 헤매던 나를 이젠 내 안에서 찾습니다. 항상 여기가 아닌 저기를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미래의 어느 날만을 기대하며 빛나고 반짝이는 내 바깥의 무언가를 쫓던 거품 가득한 시기가 가라앉고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보는 바깥 세상은 내 안의 조그만 조각에 지나지 않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한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경이롭고 조화롭습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진 이 모든 축복과 친절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루를 보낸 후 자기 전에 그 날을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그 선택이 나의 최선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무의식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모든 상황이 처리되고 진행되기를 희망하지만 약간의 미련과 아쉬움의 앙금을 남기는 일들도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삶이 이래서 더 풍요롭고 재미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로 최상의 속도로 목적지만 향해 쭉 가는 여행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때로는 샛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내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으면 생존에 필요한 게 아닐지라도 삶의 여행에 짐을 보태기도 하고 다른 여행자들을 만나 나누어주고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네 삶입니다. 삶은 수학 공식처럼 숫자를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1을 집어넣으면 10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기도 하는 유연하고 재미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든 간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삶이라는 여정을 온전히 신뢰하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삶의 여행을 하는 이유는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존재의 기쁨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우리가 이 여행을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집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너무 아등바등 심각하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한 시험장이 아닌 그저 즐기고 체험하는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밤새 비에 깨끗이 씻겨온 세상이 차분하고 정갈합니다. 더욱더 진해지고 깊어진 공기와 묵직하게 가라앉은 하늘이 밖으로 향하는 나를 내 안의 중심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런 날에는 나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여기에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려 하는지, 나의 이름이나 직업, 누구의 딸, 아내, 엄마라는 역할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이 삶에서 맡고 있는 배역에 불과합니다. 매일 매 순간 변화하고 사라지는 이 몸도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그저 모른다라는 대답만 메아리처럼 들리는 이 질문을 나는 오늘도 고요히 던져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가 지금의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최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퍼즐 조각 중 하나만 없어도 완성되지 않는 퍼즐처럼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은 나의 세상이라는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감에 갇혀 사는 우리의 지각으로 내게 비추어지는 현실이 아무리 불완전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여도 내게 펼쳐진 이 세상은 정확히 나를 위해 100% 맞춤으로 펼쳐진 세상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내 앞의 사람이 나에게는 완벽한 사람이며 지금 이대로의 내 현실이 내 몸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맞춤 오심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은 내가 그토록 원하던 딱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이 세상에서 더하거나 뺄 것 하나 없이 이대로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신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는 뭘 더 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이미 완벽합니다. 지금 이대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가을을 통째로 품고 있는 이 산과 하늘이 이대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창조와 파괴를 반복하는 자연의 변화가 이제야 눈에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가득 차오르다가 다시 이지러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도 이미 같이 존재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내려옴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며 한없이 계속 차오르기만 하는 달도 없습니다. 멀쩡한 장난감을 계속 부수고 조립하기를 반복하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도 이 세상은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에너지의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별의 순간을 두려워하고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이 이내 사라져 버릴 것에 아쉬워하며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결국은 떠나 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 집착하게 되고 붙잡으려고 안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끝이 있기에 더욱 빛날 수 있고 변하고 사라질 것을 알기에 그 순간이 더욱 소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가득 품고 있던 나뭇잎들을 땅으로 다 떨구어내고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메마른 나무들을 예전에는 볼품없어 슬프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참으로 멋스럽네요. 치렁치렁 여기저기 매달려 있던 군더더기들을 다 떨구어내고 하나 집착할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이 그렇게 홀가분하고 자유로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인생의 가을이 되면 저 나무들처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고 내 삶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고 저렇게 가볍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삶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선물 아닌 것이 없음을 깊은 가을의 아침에 새삼 깨닫습니다. 태어남이 축복이라면 죽음도 축복이고 얻는 것이 기쁨이라면 잃는 것 또한 기쁨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엔 언제나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하며 질문이 있는 곳엔 언제나 정확한 답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해결책과 답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문제와 질문에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입니다. 문제라고 느끼는 상황 앞에서 지레 겁먹고 도망칠 준비부터 하거나 내게 떨어진 질문을 수박 겉핥기 하듯 액세서리처럼 달고만 다닌다면 우리는 그 문제와 질문의 본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단단한 데다 가지까지 박힌 겉껍질을 통과해 충분히 그 안에서 일정 시간을 같이 머물러 주어야만 우리에게 그 안의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를 찾아온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찾는 신용만이 아닌 본질을 꿰뚫는 집중과 애씀이 있어야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으나 애써 외면한 채 문제의 주위만을 빙빙 맴돌고 우리 안의 질문들 또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척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피터팬처럼 잠에서 깨기를 싫어하는 어린애처럼 지금 이대로 철 없음의 상태에 머물고 싶어하는 내 안의 내면 아이를 봅니다. 당장 입 안의 달콤한 사탕이 좋고 눈앞의 장난감들에 기꺼이 끌려다니고 싶어하는 내 안의 어린아이를 토닥토닥 안아줍니다. 달콤한 사탕과 초콜릿이 물릴 때까지 나를 현혹한 장난감들이 실증나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줍니다. 문제와 질문에 충분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것이 익을 때까지 충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2년 따라간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억지로 함이 없이 시절 2년 따라 되기로 되어 있는 대로 자연스레 흘러가고 만났다 헤어지는 이 세상의 법칙이 너무나 완벽하고 조화로워 감탄스럽습니다. 2년 따라간다는 말 속에는 매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내 욕심과 의도를 내려놓고 힘을 빼고 텅 빈 마음으로 행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내 삶에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순간에 나를 위한 완벽한 상황과 인연임을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나의 좁디 좁은 식견과 이해가 내세우는 고집만 내려놓는다면 삶에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나라는 상이 만들어낸 허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고 저렇게 되면 어떤가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상으로 틀을 세워놓고 그 틀에 삶의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나라고 세워놓은 그 틀의 기준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든 이야기는 그 어느 것 하나 진실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이 삶이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 스스로 세워놓은 규칙에 불과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완벽한 인연이 내게 온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즐기면 됩니다. 나를 고집하지만 않으면 모든 것은 이대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고리 없이는 마루에 오를 수 없고 두려움과 마주하지 않고서는 그 실체를 볼 수 없으며 감정의 혼란을 관통하지 않고서는 성장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평탄하고 조용한 일상을 보내기를 원하지만 일상을 흔들어 깨우는 변화와 소용돌이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시험하려고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환영일지도 모릅니다. 한 생각에서 일어난 소용돌이는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일단 그 안에 갇히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소용돌이를 빠져나와야 할지를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안에서 충분히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빠져나오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결국은 끝이 있을 거라는 것과 항상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믿음으로 소용돌이 안에서 힘을 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나의 온 존재를 믿고 맡기면 어느 순간에 소용돌이가 가라앉고 그 안에서 더 깊어진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애쓰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리저리 머리 굴리거나 저기서 어떻게든 나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억지도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 소용돌이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흥미로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좁디 좁은 나의 편견과 시야로 삶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 삶에게 자신을 통째로 다 놓아 맡길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와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겁니다. 그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 또한 모두 그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정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면 살아있어서 겪을 수 있는 삶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변화란 늘 설렘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어떨 때는 설렘보다 압도적으로 큰 두려움에 단 한 발짝도 못 나갈 때도 있고 내 안에 안주하고자 하는 게으름에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변화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변화에 저항하며 질질 끌려가는 것과 변화를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꺼이 자신을 그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말이 뻔하고 이미 줄거리를 아는 영화는 지루해서 보지도 않으면서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두고 싶어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안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을까요?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지금 이 순간이 살아있을 수 있고 빛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도중에 어떤 풍경을 보게 되고 어떤 보물들을 줍게 될지 알 수 없기에 나의 이 한 발 한 발이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어떤 큰 그림의 퍼즐의 한 조각인지 알 수가 없고 내가 내디는 이 발걸음이 미래의 나의 어떤 길과 연결될지를 알 수 없기에 삶이 흥미롭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통제 안에 두려는 의도를 내려놓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것에 머물려는 나의 이 게으른 관성을 가볍게 무시해줍니다. 내 몸으로 직접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내 세상의 중심에 기꺼이 나를 내맡깁니다. 이렇게 함께 1장을 만나보았고요. 이 책은 정말 깊은 성찰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살면서 꼭 해봐야 하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꼭 직접 한번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려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의 뒷부분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비를 꿈꾸느라 지금이 자신과 현실을 외면한다면 우린 결코 삶이 주는 보물을 볼 수 없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지만 결국 집 안 새장에서 파랑새를 찾았다는 동화처럼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나비가 된 나는 언제나 내 안에 항상 함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 이대로의 내 모습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진실임을 느껴보세요. 삶의 모든 비밀은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